기대는 관계의 가장 은밀한 독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를 맺습니다. 가족, 친구, 연인, 동료에 이르기까지 이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형태의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때로는 의식적으로,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크고 작은 기대를 품게 됩니다. 이 기대는 어떤 면에서는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묶어주고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심지어는 관계를 더 풍요롭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기대는 관계에 안정감을 부여하고 함께 미래를 설계하는 데 필요한 희망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에게 좋은 일이 생기기를 바라는 순수한 기대는 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통상적으로 경험하는 기대는 관계를 서서히 병들게 하는 은밀하고 치명적인 도구로 작용합니다. 마치 사랑이라는 이름의 달콤한 포장지 안에 교묘하게 숨겨진 치명적인 독약처럼 말이죠. 우리는 이 독이 우리의 소중한 관계를 내부로부터 갉아먹고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자신도 모르게 고통받고는 합니다. 이 은밀한 독은 무엇이며 어떻게 우리의 관계를 무자비하게 좀먹어 들어가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 독으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평온과 자유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깊이 있는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이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쉰을 넘기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을 돌아보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나무랄 데 없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는 평생을 성실함이라는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가족에게는 헌신적인 가장이었고 부모님께는 효도하는 아들이었으며 자녀들에게는 든든한 아버지였습니다. 직장에서는 책임감 있는 직장인이자 모범적인 상사였고 친구들에게는 언제나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속한 모든 관계에서 늘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돕기 위해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아낌없이 투자했으며 누군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많은 것을 기꺼이 희생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헌신적인 삶을 살았다고 스스로 자부할 만한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실하면 된다, 노력하면 언젠가 보상받는다는 말을 굳건히 믿고 살아왔습니다. 이 말은 그의 삶의 지표였고 그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동기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어른들의 가르침이었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성공을 위한 만고불변의 진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그는 50년의 세월을 흔들림 없이 오직 한 길만을 걸어온 듯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그의 마음에 알 수 없는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보내던 어느 저녁, 그는 자신이 앉아있는 익숙한 소파 위에서 자신이 지금껏 단 한 번도 진정으로 행복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다는 것을, 아니 오히려 마음속 깊은 곳이 텅 비어 있다는 참담하고도 공허한 사실을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웃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깊은 슬픔과 회한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자신의 감정 상태에 대해 너무나 의아했습니다. 왜일까? 도대체 왜 이런 극심한 공허함과 불행감을 느껴야 하는 걸까? 그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 모든 것을 다 하지 않았던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노력했고 남들을 위해 아낌없이 헌신했는데 왜 나의 마음 한구석은 이렇게 허전하고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걸까? 오랫동안 답을 찾기 어려웠고 그는 이 알 수 없는 공허함 속에서 방황했습니다. 밤잠을 설쳤고 낮에는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는 시간이 늘어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깊이 생각하면서 그는 비로소 그 답이 의외로 간단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무언가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이만큼 애쓰고 노력했으니 상대방도 그만큼 자신의 노고와 헌신을 알아주기를 바랐습니다. 자신이 이렇게까지 희생했으니 그에 상응하는 누군가의 진심 어린 감사나 인정이라도 받기를 바랐습니다. 어쩌면 그 대가로 따뜻한 말 한마디나 작은 위로,
혹은 표정으로라도 자신의 노력을 인정해 주기를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가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자신의 일상을 바쁘게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의 헌신을 특별히 기억하거나 깊이 공감하며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간절한 기대는 아무런 메아리 없이 허공으로 흩어졌고, 그는 그 흩어짐 속에서 깊은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그제야 그는 비로소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에게 깊은 상처와 공허함을 준 것은 외부의 타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사실은 자신이 스스로 마음속에 그려넣었던 그 과도한 기대가 현실과 부딪혀 산산조각 부서지면서 나는 소리, 그것이 바로 자신을 끊임없이 괴롭히던 상처의 근원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심리적 상처는 타인이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해를 가하거나 상처를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기대라는 견고한 틀이 현실의 벽에 부딪혀 부서질 때 발생하는 깊은 좌절감과 실망감에서 기인하는 소리입니다. 기대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우리를 가장 아프게 하는 칼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는 그때 처음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나는 너무 많이 기대했던 건 아닐까? 이 질문은 그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는 거대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며 기대를 미덕이라 배웠습니다. 열심히 하면 알아줄 거라 믿었고, 참으면 언젠가 보답받을 거라 여겼습니다. 학교에서, 가정에서, 심지어는 대중매체에서도 끊임없이 기대라는 가치를 긍정적인 메시지와 함께 주입받았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알려주는 것은 우리가 배운 것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기대는 보상보다 상처를 더 자주 데려옵니다. 마치 아름다운 꽃처럼 피어난 기대는 현실의 서늘한 바람 앞에서 속절없이 시들고 마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사람은 기대한 만큼 실망하고 바란 만큼 외로워집니다. 기대의 크기만큼 혹은 그보다 더 큰 실망감이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것이죠. 그 남자는 깨달았습니다. 누가 자신을 외롭게 만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낸 기대가 자신을 갉아먹었다는 것을 말이죠. 그의 나는 너희를 위해 이렇게 했어라는 말 속에는 겉으로는 배품과 희생이 담겨 있는 듯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그러니까 너희도 마땅히 나를 위해 줘야 해라는 강력한 무언의 요구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깨닫고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마치 상대방과 보이지 않는 계약서를 작성한 것처럼 행동해왔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계약서를 읽지 않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며 누군가의 무언의 기대를 알아차릴 여유도 의무도 없었습니다. 그때의 허무함은 그를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렸지만 동시에 그를 깨웠습니다. 대부분의 상처는 타인이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해를 가하거나 상처를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스스로 부서지는 기대의 소리였던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기대라는 보이지 않는 거미줄 같은 실타래에 얽매여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기대는 이미 시작됩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좋은 하루이길 기대하고 누군가 나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주길, 내가 온 힘을 다해 쏟아부은 노력을 누군가 진심으로 알아주길 기대합니다. 또는 내가 공들여 보낸 메시지에 상대방이 빠르게 그리고 긍정적으로 답해줄 거라는 소박하지만 설레는 기대까지. 이 모든 크고 작은 기대들은 우리의 일상을 끊임없이 지배하며 어떤 면에서는 삶의 활력소가 되고 희망을 불어넣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기대들은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하는 잠재적인 상처와 실망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이 기대의 양면성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마주하게 되는 딜레마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리고 때로는 가혹하게도 세상은 우리가 간절히 기대하는 대로만, 우리가 바라는 방향으로만 친절하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때로는 피곤에 지친 사람들이 인사조차 없이 무심히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가고 우리가 온 힘을 다해 쏟아부은 노력은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거나 심지어는 의도치 않게 무시당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메시지나 연락은 상대방에게 전달되었지만 그 흔한 답장조차 없는 일십으로 끝나버리기도 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마치 심장을 찌르는 듯한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마치 세상으로부터 배신당한 것처럼 느끼고 내 존재 자체가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며
좌절감과 분노에 빠지게 됩니다. 사실 그들은 그저 각자의 삶을 바쁘게 그리고 충실하게 살았을 뿐입니다. 그들의 무관심이 나를 향한 공격이 아니듯 나의 외로움도 그들에게는 사치일 수 있습니다. 그 단순한 사실을 우리는 자주 잊습니다. 기대는 사랑의 옷을 입은 불안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는 너를 진심으로 믿어라는 말을 쉽게 그리고 진심을 담아 건네곤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의 이면에는 그러니까 너는 절대 나를 실망시키지 말고 내가 기대하는 대로 행동해줘라는 보이지 않는 그리고 때로는 무의식적인 조건이 숨어 있습니다. 이 숨겨진 조건, 즉 상대방에게 거는 기대가 현실과 부딪혀 깨지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마치 오랫동안 쌓아 올린 견고한 성벽이 속절없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처럼 산산조각이 납니다. 이러한 경험은 관계에 깊은 균열을 만들고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기곤 합니다. 나는 너를 믿어. 그 말은 겉으론 아름답지만 속엔 그러니 나를 실망시키지 마라는 명령이 숨어 있습니다. 기대는 보이지 않는 계약서입니다. 그리고 그 계약이 깨지는 순간 사랑은 원망으로 바뀝니다.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에게 늘 나는 널 진심으로 믿어. 너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친구가 항상 자신의 편이 되어주고 자신의 어려움을 가장 먼저 알아차려주며 언제나 자신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 말 뒤에는 친구조차 알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계약서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계약서의 조항들은 이러했습니다. 너는 항상 나를 모든 것보다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고 나의 감정을 다른 사람의 감정보다 먼저 헤아려야 하며 내가 원할 때 언제든 내 곁에 있어 주어야 한다. 친구는 이 보이지 않는 불합리한 계약의 존재를 알지 못했고 어쩌다 그 계약의 조항 중 하나라도 어기게 되는 순간 그동안 쌓아 올렸던 굳건했던 신뢰는 순식간에 깊은 배신감과 원망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이것 봐. 너는 결국 나를 실망시켰어. 라고 외치는 그의 마음속 목소리는 친구에게는 닿지 않는 메아리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대의 본질입니다. 기대는 사랑이 아니라 통제입니다. 내 방식대로 너를 존재시키려는 욕구, 나의 욕망과 바람에 따라 상대방의 행동과 심지어는 감정까지도 조종하려는 무의식적인 시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속마음을 감추기 위해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그냥 네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마음속 깊은 어딘가에서는 그래도 최소한 이 정도는 나를 이해해주고 공감해줘야 하지 않을까?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이 정도의 보상이나 인정은 해줘야 하는 것 아닐까? 라는 작은 목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이 한마디에 숨겨진 기대가 관계를 한없이 무겁게 만들고 결국에는 삐걱거리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우리는 자유롭고 싶지만 결국 우리 스스로 만든 기대라는 보이지 않는 굴레에 갇혀버리는 것이죠. 이 굴레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단단해지고 우리를 옥죄어 옵니다. 인생 후반의 외로움은 대부분 타인의 부재 때문이 아니라 이 정도면 알아줄 만한데라는 조용한 서운함에서 시작됩니다. 이 서운함은 마치 마음속에 조용히 피어나는 가시처럼 시간이 갈수록 깊숙이 박혀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그 서운함의 밑바닥엔 기대가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이해받고 싶은 마음, 사랑받고 싶은 마음. 그 모든 건 인간으로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욕구이자 바람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조건이 되는 순간, 즉 내가 너에게 이만큼 했으니 너도 나에게 이만큼 해줘야 한다는 식의 암묵적인 교환 조건이 붙는 순간 우리는 불행해집니다. 우리의 행복이 타인의 반응과 행동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대는 결국 나를 올가맵니다. 내가 원하는 반응이 오지 않으면 분노가 일고 무심한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심하게 흔들립니다. 타인의 작은 표정 변화,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에 나의 감정이 요동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는 마치 내 감정의 리모컨이 타인의 손에 있는 셈과 같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내 감정의 주인이 아니며 타인의 행동에 따라 울고 웃는 꼭두각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한 노승은 말했다. 사람이 괴로운 건 약해서가 아니다. 너무 강해서다.
이 지혜로운 말씀은 우리에게 기대의 본질과 그로 인한 고통의 근원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강한 마음은 쉽게 부러집니다. 나는 이렇게 했으니 너도 해야 해. 이 강압적인 마음은 스스로 만든 덫입니다. 사랑이 상처로 변하는 이유는 사랑 그 자체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그 사랑 속에 교묘하게 숨어 있는, 그리고 때로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기대 때문입니다. 사랑은 본래 조건 없는 나눔과 존중이어야 하지만 기대가 개입되는 순간 조건부 관계로 변질되고 마는 것입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통제할 이유도 없고, 통제가 사라지면 마음은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얽매임 없이 자유로운 상태, 그것이 바로 마음의 본래 모습입니다. 평온은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라 포기에서 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평온이 찾아옵니다. 놓아버림이 진짜 평화입니다. 관계는 잡을수록 무너집니다. 꽉 움켜쥐려고 할수록 모래알처럼 빠져나가는 것이 관계의 본질입니다. 진짜 관계는 서로를 묶지 않을 때, 서로의 자유를 존중하고 각자의 고유한 존재를 인정할 때 비로소 생깁니다. 기대가 사라질 때 관계는 평등해집니다. 일방적인 요구와 의존이 아닌 상호 존중과 이해 위에 진정한 교류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내 곁에 있어야 해.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소유입니다. 상대방을 나의 만족을 위한 도구로 여기는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자유로워야 해. 이것이야말로 진짜 사랑입니다.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그 사람의 행복을 자신의 행복만큼 소중히 여기는 진정한 사랑의 자세입니다. 한 노부부가 4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일이 선물이 됐습니다. 작은 배려 하나하나가 서로에게는 큰 감동으로 다가왔고, 서로의 존재 자체가 끊임없는 감사와 기쁨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누군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오래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뭔가요? 남편이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운 마음을 놓지 않았어요. 아내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감사했고, 그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죠. 대신 아내가 나에게 무언가를 해주기를 바라는 보답은 기대하지 않았어요. 아내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남편에게 더 고마웠어요. 아무런 조건 없이 주는 사랑과 배려에 저도 모르게 더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거든요. 기대가 사라지면 실망도 사라지고, 실망이 사라지면 마음이 맑아집니다. 맑은 마음은 있는 그대로를 봅니다. 사물을, 사람을, 그리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통찰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건 삶에 대한 체념이 아니라 존중입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타인의 존재를 조건 없이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외로움을 결핍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외로움은 미숙함입니다. 누군가가 있어야만 내가 완전해질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끊임없이 외로움의 늪으로 몰아넣습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다는 걸 아는 순간 외로움은 더 이상 고통스러운 감정이 아니라 고요하고 평화로운 상태로 바뀝니다. 그 고요가 바로 진정한 평온입니다. 혼자 있을 줄 아는 사람은 누구와 있어도 자유롭습니다. 타인의 존재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되 매달리지 않고 도와주되 간섭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영역을 존중하고 그들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진정한 의미의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곁은 늘 편안하고 안정적입니다.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겉으로는 냉정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자비가 있습니다. 그들은 타인을 자신의 기대에 맞추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며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불행한 관계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바꾸려 한다. 그는 이래야 하고 그녀는 저래야 한다. 배우자는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어야 하고 자녀는 나의 못다 이룬 꿈을 대신 이루어 주어야 한다는 식의 끝없는 수정 요구가 관계를 소모시키고 파괴합니다. 반대로 행복한 관계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 저 사람은 저렇구나. 상대방의 고유한 개성과 특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판단 대신 관찰, 교정 대신 이해. 그 여유로운 마음가짐이 관계를 지키고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기대를 버린다는 건 냉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에 대한 깊은 통찰에서 비롯된 자유의 시작입니다. 기대가 줄어들면 사랑이 투명해지고 투명한 사랑은 조용합니다. 격정적인 감정의 소용돌이가 아니라 평온한 마음으로 흘러가는 강물처럼 소유가 아니라 존중을 기반으로 합니다. 세상의 괴로움은 세상이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나의 바람과 세상의 현실 사이에 괴리가 생길 때 우리는 고통받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단순하고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건 오직 내 생각과 행동뿐입니다. 타인의 반응, 세상의 흐름, 예측 불가능한 미래는 내 손밖에 있습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마음 깊이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불가능한 것을 움켜쥐려 애쓰지 않게 되며 마음은 비로소 고요해집니다. 기대는 통제 불가능한 것을 억지로 움켜쥐려는 어리석은 시도입니다. 그래서 기대는 늘 좌절과 실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기대를 내려놓는 건 인정입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두는 용기, 타인의 선택과 삶의 흐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겸손한 자세, 그것이 바로 진정한 지혜입니다. 한 사람이 승진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 자리를 열망했습니다. 승진 결과가 발표되자마자 그는 깊은 분노와 실망 속에서 몇 달을 보냈습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 회사는 나를 인정하지 않는 건가? 그는 세상과 회사, 그리고 주변 동료들을 원망하며 밤잠을 설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회사는 그를 개인적으로 공격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회사의 평가 기준과 방향성이 그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노력과 열정은 분명 훌륭했지만 회사가 그리는 미래와는 조금 다른 그림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마침내 이 냉정한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세상을 원망해봐야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바꿀 수 있는 건 오직 나 자신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더 이상 회사에 대한 기대를 붙잡고 고통받는 대신 스스로의 길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회사를 떠나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